한때 국내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슈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아시아나항공이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얼마 전 2020년 영업실적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때의 영업손실이 703억 원으로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 적자폭이 무려 85.5%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매출액은 3조 5,999억 원으로 2019년보다 39.9%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 항공사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얼마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오래된 항공사 1923년 설립된 체코항공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에 견디지 못해 지난해 모라토리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잘 풀리지 않아 지난 24일 전 직원에 대한 해고를 통보하고 파산 신청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금 수많은 항공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으로 인한 기대감에 설레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항공 수요는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파산의 위험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런 와중에 아시아나항공이 알린 적자폭 감소 소식은 세계 항공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런 성과를 얻어낸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객들의 탑승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화물기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기 때문이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항공기와 선박 운행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화물 공급 부족 사태는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운송 분야에서 2조 1,4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수요를 분석하는 고객 특화 정책을 펼쳤고 미주와 유럽, 동남아 지역으로 각종 IT기기, 의약품, 개인 보호 장비 등을 적극 운송하였습니다. 화물 수요가 유독 높은 미주 노선에는 특별 노선도 추가하여 전년 대비 매출을 86%나 높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성과를 유심히 지켜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유니세프인데요. 지난 16일 유니세프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현재 유니세프는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전 세계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145개국에 백신을 보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위한 파트너로 한국의 대한항공을 선택한 것이죠. 코백스 퍼실리티가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 물량을 전 세계에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과 역량, 전문성을 갖춘 항공사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재 99.9%의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은커녕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죠. 1년 동안 일감이 없어 역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한국의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 분야에 있어 이전보다 훨씬 특화된 상태가 되어 있으니 코백스 퍼실리티의 백신을 운송하기에 최적의 항공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17일 유니세프는 대한항공과 상호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알린 거죠. 대한항공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 보급에도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후에도 인도주의적 의약품과 구호물자 수송에 적극 참여하여 체계적 명성을 떨치는 항공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한국 항공사들의 사업 수완이 2021년부터 본격적인 빛을 발할 예정인 것인데요. 사실 한국 항공사의 사업 수완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영상에 앞서 언급되었던 체코항공 역시 지금은 파산의 길을 걷게 됐지만 한때는 한국의 도움으로 전성기를 겪을 때도 있었기 때문이죠. 체코항공의 파산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에도 역시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때 그들을 구원해준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대한항공은 체코항공의 지분 44%를 매입하고 체코항공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만에 체코항공을 흑자로 돌려놨죠. 이후 2018년 대한항공은 자신들의 지분을 저비용 항공사 스마트윙스에 전량 매각하며 박수 칠 때 떠나는 쿨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대한항공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이한 체코항공의 파산은 체코항공이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체코항공을 기사회생시켰었던 대한항공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던 것인지를 방증하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와중에 한국의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 국가는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주사기가 없어 이미 1200만 명분의 백신을 날린 상황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은 심각한 백신 공급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인구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백신 물량을 오래전 계약했다며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연일 내보냈었는데 현재 보이는 모습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돈 많은 일본이 제 아무리 사전에 돈을 쏟아부어 백신을 구매해도 백신을 효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능력과 백신을 적게 운송해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한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마자 대형 항공사들을 위주로 화물기 운송에 특화를 시작한 반면 일본은 전혀 다른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귤까기 전략인데요. 듣기만 해도 황당해 보이는 이 전략은 말 그대로 귤을 까는 전략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항공사들 역시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막대한 적자 사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ANA 홀딩스는 2022년까지 지속적인 인원 감축 계획을 수립했고 앞으로의 채용 인원 역시 대폭적으로 줄이겠다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다소 황당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부업을 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못 시키니 그동안 금지했던 투잡을 허용시켜 주어서 직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항공회사가 다른 업체에게서 부업을 구하고 자신들의 직원에게 하청을 내리는 방식인 거죠. 그래놓고 이들은 이것이 유연한 고용 방식이라 자신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 대표적인 부업은 귤까기인데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겨울은 따뜻한 집에 앉아 귤을 까먹는 계절입니다. 물론 한국은 집안 어디에서도 귤을 까먹을 수 있는 반면 일본은 코타츠를 제외하면 온 집안이 얼음장이기 때문에 오직 코타츠만이 귤을 까먹을 수 있는 이벤트 존이긴 하죠. 아무튼 현재 일본 항공사의 직원들은 일본 곳곳에 있는 귤 농장에 파견을 간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귤을 수확하고 귤의 껍질을 까는 알바를 회사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항공사의 홍보 홈페이지에도 떡하니 올라와 회사와 직원이 상생하는 윈윈 구조라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죠. 생계가 어려워진 직원들은 그저 자신들이 직접 부업을 구하면 그나마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난데없이 항공회사가 그 사이에 끼어 커미션을 갈취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외의 활동은 못하게 시간을 구속하여 오히려 직원들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막 발발했을 초기 일본의 항공사들은 자신의 직원들에게 페이스 실드를 수제작으로 만들게 하여 그것을 일본 항공사의 우수한 방역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더욱 황당한 행보로 직원들을 갈아넣는 악덕업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일본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본 직원들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세계에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 항공사 직원들에게 부러움의 시선만 보낼 뿐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